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이제 새로 최근에 발표했던 서울시에서 발표한 2호선 강북선, 강북 횡단선에 관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 원종 홍대선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강북 횡단선인데 늑장으로 올리다 보니까 많이 밀렸어요 이게. 예. 원래 지난번에 얘기했던 원종 홍대선에 대한 내용들은 1월 말에, 4월 전이죠? 1월 말에 나왔던 얘기인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2월에 만들고 실제 이제 업로드는 3월에 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강북 횡단선은 2월 말에 발표를 하고 최근에 이제 원정 홍대선에 대한 내용도 지금 새로 업데이트 됐거든요. 그 사이에. 예. 밀린 바람에 계속 많이 밀렸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우선 강북 횡단선 2019년 2월에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신규 경전철 노선인데 목동에서 청량리까지의 약 25km 구간을 이제 경전철로 만들겠다. 경전철 치곤 좀 거리가 비교적 길죠. 25km. 우리가 계속 얘기한 원정 홍대선이 원정에서 홍대 입구까지 구간만 아마 17km 정도? 18에서 17에서 18km 정도 되는데 훨씬 광역전철이라고 말하는 원정 홍대선보다도 훨씬 더 긴 구간을 경전철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가 지정한 닉네임은 이제 강북판 9호선이다. 급행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횡단, 동서를 좀 횡단하는 노선이죠, 이게. 9호선이 김포공항에서 강동까지 지금 이제 보훈병원이죠. 강동까지를 한강 이남을 그렇게 횡단하는 노선이라면 서울시 주장에 따르면 강북 횡단선은 서울 북쪽을 이제 북쪽의 동서를 횡단하는 노선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강북판 9호선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 6호선 시즌 2가 더 가깝지 않나 싶어요. 예, 일단은 무한성으로 갈 수 있는 업무지구가 상암 DMC 한 곳뿐이거든요. 강북의 대표적인 업무지구 하면 이제 광화문 종로 일지로가 있죠. 예, 여기를 다 안 가요. 그 다음에 업무지구는 아니지만 강북의 교통요지를 할 수 있는 서울역부터 시청, 명동 이쪽 라인, 그러니까 광화문 종로 일지로는 사대문 아니고 서울역 시청 명동은 이제 사대문 인접지역이죠. 인접지역에 물론 이제 이쪽 지역도 굉장히 좀 업무용 빌딩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예, 어찌됐건 여길 다 비껴가요. 그래서 무한승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상암 하나인데 물론 이제 환승 한 번으로 종로일지로 명동 등을 갈 수는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강북에 이런 넘버링 노선들하고의 환승 포인트가 좀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음,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중전철이 아닌 이제 중전철은 헤비레일 트레인, 경전철은 LRT, 라이트 레일 트레인인데 결국은 이제 환승 포인트만 연결해주는 예를 들어서 이제 헤비레이트를 중전철은 이제 허브 투 허브라고 즉 거점 지역과 거점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좀 주로 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LRT 같은 경우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거점 지역까지 연결을 못하는 대신에 이제 환승 포인트를 연결하는 그러한 좀 개념으로 좀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예, 항상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 허브 투 허브라고 했을 때 강북이라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종로, 일지로, 광화문, 서울역, 명동, 시청 등등인데 여긴 다 안 가고 포인트 투 포인트로 넘버링 노선에 환승 포인트를 많이 심어두는 게 아마 이 노선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작점인 목동 입장에서 양천구죠? 양천구 입장에서 이 노선의 가치는 크게는 없어요. 그냥 상암하고 청량리 접근 시간 단축 정도. 여기를 무한성으로 갈 수 있다. 확실히 서울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강북과 상암은 좀 거리상으로도 먼 편이기는 한데 실질적인 대중교통 접근성도 이 두 지역은 굉장히 좀 열악한 편이긴 하죠. 예. 뭐 어찌됐건 목동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장점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은 목동을 지나가는 5호선, 9호선이 충분히 지금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 모두 지금 다 커버하고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환승, 아까 전에 얘기했던 1회 환승으로 다른 지역 갈 수 있다. 5호선, 9호선, 2호선 다 통용되는 말이거든요. 양천구 지나가는. 그래서 양천구 입장에서 이 노선의 가치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제가 낼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제는 언제나 그렇듯이 강서구니까 강서구와 이제 강북 횡단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인데, 이 노선이 생기면은 신설역 하나랑 환승역 하나가 생성됩니다. 이제 신등촌이라 그래가지고 이름은 이렇게 일단은 가칭은 지어진 것 같더라고요. 등촌 아이파크 등촌 이동이죠. 예, 이 부근에 지금 전철역이 예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목동하고 등촌역 사이가 너무 멀거든요, 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중간 지점이 이제 대략 등촌 아이파크 정도가 되고, 그래서 등촌 아이파크가 지금 이 강북 횡단선의 최대 수의 노선이 될 확률이 큽니다. 강서구 기준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등촌역이 좀 환등역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건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강북 횡단선이 생김으로써 강서구 전철 소외 지역 중 한 지역이 해결이 됩니다. 예, 등촌 아이파크가 다른 강서구 아파트 내에 좀 가격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전철이 좀 멀다. 예, 이건데 그런 부분, 예, 그 일대죠. 그러니까 목동하고 경계선이 화곡동이 좀 전철 소외 지역이에요. 그 인근에 목동 포함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저는 이제 봉제산 부분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지역에 대한 이제 전철 단점이 좀 하나가 해결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등촌상거리죠. 등촌상거리인데 쉽게 얘기해서 목동에서 등촌역까지 이 길이 이제 길 이름이 이제 세주소 도로명주소죠. 등촌역이 등촌로거든요. 여기가. 예. 강서구 지도를 봤을 때 이게 세로축 노선을 담당하는 도로이기도 해요.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종종 강서구 지하철 편에 언급했었을 때 얘기하는 게, 강서구의 강점은, 지하철의 강점은 가로축 노선이 잘 돼 있다. 5호선, 9호선 전부 다 가로축 노선인데, 반면 약점은 이제 세로축 노선이 부실하다거든요. 예. 이 부실한 세로축 노선에 지금 등촌로 라인이죠. 예. 세로축 노선의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예. 오히려 양천구에서도 뭐 장점이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예. 양천구에서 장점이 당연히 있는데, 근데 막상 이름은 이제 목동에서 청량리라고 하는데 양천구나 목동 하나만 걸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노선이. 강서구 여기 두 개 있거든요. 양천구는 여기 하나고. 예.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은 목동보다도 우리 강서구 쪽이 좀 더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예. 물론 목동 주민들도 여러 가지 혜택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얼추 강서구에 대한 1차 전철 라인이 이제 5호선, 9호선, 2호선 지선, 공항철도면은 2차 라인, 2차 계획에 대한 좀 밑그림이 그려지죠. 마곡,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라고 하는 게 제가 강북 횡단선하고 원종 홍대선, 여기가 2차고, 보면은 이제 강서로 공항대로 양천로,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원종 홍대선이 화곡로, 그 다음에 이 강북 횡단선 등촌로를 담당하게 되죠. 예, 여기까지가 저는 2단계 정도로 보고, 강서구 전철 플랜에 3단계가 이제 마곡중앙로 이거든요. 예, 마곡중앙로를 비롯한 공항대로 나머지 구간들 아직 전철에 더 들어가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지도로 보죠. 강서구 지도 익숙하죠 이제는. 예, 익숙한 강서구 지도에 잠시만요. 5호선, 2호선 지선, 9호선, 공철, 이게 강서구 현재까지 강서구 지도입니다. 예. 현재 강서구에 깔려있는 전철이고, 여기 그러면 이제 등촌역이 환승역이 되는 강북 횡단선은 어떻게 되냐면은 흐리게 만들어 놓고, 목동역에서 등촌역으로 있습니다. 목동에서 이게 이제 등촌로거든요. 등촌역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지는, 이게 이제 강북 횡단선이거든요. 여기는 뭐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말죠. 예. 그래서 목동역,
등촌역, 그 다음에 정확하면 모르겠는데 한 이쯤? 이 부분에 어딘가에 전철역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예, 신등촌역 가칭. 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전에다까지는 얘기했듯이 가로축에 대한 장점, 다시 새로 만들죠. 레이어를. 가로축에 대한 장점인데, 세로축은 이제 5호선 강서로 라인 맡겼었다가 여기가 더 지금 등촌로 라인이 생기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원종 홍대선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 라인이거든요. 잠시만요. 이렇게 그냥 쭉 가는 거. 이렇게. 이게 원종 홍대선이니까 보면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가로축 9호선, 세로축 5호선, 세로축 5호선, 가로축 강북 횡단선, 그 다음에 가로축 약간 살짝 대각선이긴 한데 화곡로 방향의 원종 홍대선까지 거의 그럼 물샐 틈 없는 좀 전철망이 꽤 잘 구축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최종 완성이라고 했죠. 플랜 3, 플랜 B가 아니라 플랜 C로 아직 강서구의 전철이 부족한 지역이 더 아직은 있죠. 보면은 이제 쭉 공항대로 이렇게 타고 가다가 9호선 같은 경우는 양천로를 타게 되잖아요. 지금 이 공항대로 이 라인이 없어요, 지금 전철이. 그래서 제가 생각한 라인은 이렇게 가는 전철 노선이 하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메이필드 호텔에서 말산지구 마곡 수명산 파크죠. 마곡 중앙로인데 이렇게 관통하는 노선 정도는 더 있으면은 거의 베스트이지 않나 싶어요. 예. 강서구 서남부, 서부, 북부, 중심부에서 동부 다 이제 주로 전철 노선이 깔리고, 여기 지금 목동이거든요. 이쪽은 다 목동이니까 우리 지역 아니고. 예. 그래서 이거 다시 넘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마곡 중앙로, 화곡로, 공항대로 등등의 신규 노선은 더 만들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등촌역이 강북 횡단선이 만나잖아요. 환승역이 돼요. 그러면은 환승역이 되는데 9호선 중에 완행 환승역이 없거든요. 등촌은 지금 완행이고 염창이 급행이죠. 예. 이렇게 되면은 이 경전철 노선이 생길 경우에 현재는 염창역인 급행이 완행이 되고 등촌역이 지금 환승역이 되기 때문에 급행이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일단 염창일 지금 비환승 급행을 두는 게 굉장히, 지금은 상관없어요. 등촌도 비환승이고 염창도 비환승이니까 지금 염창역을 급행으로 두는 거는 큰 문제는 없는데, 등촌역이 지금 환승이 되면 필히 좀 급행으로 좀 변경돼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기존의 염창역의 염창역 급행을 이용하시던 분들은 굉장히 좀 반발이 좀 심하실 듯 합니다. 예. 저라도 있던 급행역 뺏어버리면은 당연히 반발이 있을 듯하고, 그렇다고 등촌역, 염창역 둘 다 급행로 쳐놓거든요. 한정거장이기 때문에. 예. 둘 중에 하나는 급행 완행이 좀 전환이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염창역 급행을 타시는 많은 분들께는 약간 살짝 미묘하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입지적인 면에서도 사실은 등촌역이 좀 더 좋기는 해요. 일단은 염창역의 장점이 뭐냐, 이제 공안대로 인접역이다 정도죠. 예. 근데 등촌역 같은 경우 공항대로는 등촌로랑 그 다음에 이제 노들길로 이어지는 시내로 진입하는 신림 노선의 좀 중심점이거든요. 여기가 즉 목동과 강서구와 도심이 만나는 길목이에요, 등촌역이. 그래서 전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강서구 쪽 버스들이 이제 뭐 강서구청이라든지 우장산, 발산, 가양, 방화 돌다가 발산역을 기점으로 공항대로로 가거나, 안 그러면 화곡역을 기점으로 화곡로로 간 다음에 공항대로, 강서구청 사이 공항대로 만나가지고 공항대로도 쭉 가다가
도심으로 가는 버스들 뭐 606번, 뭐 605번 이런 거는 이제 노들길로 타고 도심으로 나가고, 목동으로 가는 버스들은 이제 662고 이런 것들은 이제 등촌상거리죠. 등촌역에는 등촌상거리인데, 목동형 버스들은 이제 등촌로를 타고 목동 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죠. 즉 삼거리를 통해서 버스가 다 제갈길을 흩어져가는 꼴인데, 당연히 급행역에 버스 정류장이 많으면은 버스랑 전철 연계성이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이런 장점도 지금 무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왜 처음에 염창이 급행이 지정되고 등촌이 완행으로 된지 전 그 이유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이유까지 잘 모르겠는데, 입지적인 부분, 교통의 순수하게 교통이에요. 뭐 학군, 뭐 생활, 주거 이런 부분을 다 제외하고 교통적인 장점으로 봤을 때는 등촌역이 급행이 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데, 이 와중에 이제 강북 횡단선이 등촌역 환승이 예정된 상황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등촌역의 급행 전환이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완행 환승역이 없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급행이란 말 자체가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완행 환승역이 있으면은 어떠한 상황이 생기냐면, 좀 강북 횡단선을 예로 들죠. 목동, 신릉촌, 강북 횡단선도 급행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염창 노선 이렇게 있어서, 이거는 9호선, 이거는 강북 횡단선이라고 하죠. 급행을 타고 이렇게 가요. 아니다, 다시. 만약에 9호선을 타다가 이제 목동으로 진입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등촌이 급행일 경우는 쭉 급행을 타고 등촌에 내려가지고 환승해가지고, 아마 급행이면 등촌에서 신동천 빼고 목동까지 한 정거장에 바로 갈 거거든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염창이 급행이다. 그러면은 염창에서 한번 내리고 여기서 완행을 기다립니다. 완행을 기다리다가 다시 한 정거장 더 타고 그 등촌을 간 다음에 이렇게 다시 환승을 해야 되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게 환승저항이라고도 하는데, 실질적인 환승저항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대두되거든요. 완행 환승역이 있을 경우는. 그래서 9호선의 모든 환승역은 급행이고, 지금 급행이 없는 비환승역인 역들이 있죠. 뭐 신논현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가양, 우리 쪽에 가양, 염창 등등 있는데, 염창을 제외한 대부분의 역들이 지금, 사실 신논현은 강남하고 5분 정도 붙어 있는 역이죠. 예, 그래서 개찰 구상에 환승만 안 되는 거지 거의 준 환승역에 가까운 상황인 거고, 가양 같은 경우는 원정 홍대성 들어가면 여기도 환승역 전환이 되거든요. 게다가 등촌역이 지금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환승역이 됐을 때 완행으로 놔둘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다. 환승 저항 등등을 고려하면은. 그래서 살짝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이런 뭐 염창 급행역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9호선 맨날 지옥철 하는 게, 염창에서 당사는 게 여의도 구간이 혼잡도가 제일 심하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염창역의 급행전철을 이용하시는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3자인 다른 타지와 강서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등촌역에 급행을 두는 편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예. 그래서 강서구 전철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현재는 2호선 지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겠죠. 이 중에서 가로축은 이제 5호선, 9호선을 담당하고, 세로축이 크게 없는 상황. 물론 이제 강서로를 이제 5호선 저 화곡에서 발산까지 강서로 라인이 있기는 한데, 세로축 무선이 이제 거의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현재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노선들이 이제 김포경전철하고 대곡서사선이고, 김포공항역을 경유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강서구민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있다기보다는 서울 외 경기도나 뭐 인천 등등 지역에서, 부천이나 서울 접근 후에 만들어지는 노선들이거든요. 김포공항이 있으면은 대곡서사선, 김포경전철 등등이 이제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환승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선들이기 때문에 강서구에서 혜택은 약간 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서구를 위한 이제 강서 구민의 직접적인 혜택에 갈 수 있는 노선들이 원종 홍대선하고 강북 횡단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번 이야기는 이제 강북 횡단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예, 지난번에 원종 홍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개 다 모두 이루어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강북 횡단선이 이걸 지을 만한 돈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상외로 양천구에서는 큰 혜택은 없고 실질적인 혜택은 양천구보다 강서구 쪽이 더 크고 상암은 좀 더 제가 이번 편은 아닌 다음 편에 상암에 관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어쨌건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적어놓은 건데 예, 아까 전에 얘기한 거죠. 예. 공항대로 양천로 아까 전에 얘기한 이제 등촌에서 가양으로 갔을 때 이제 그 비어 있는 그런 라인에 대한 좀 전철의 신규 노선의 필요성 마곡중앙로 메이필드 호텔이 5성급 호텔인데 여기서 마곡까지 하나 만들어 놓은 것도 괜찮다고 보고 예, 경전철 목동선은 우리하고는 큰 상관은 없지만 이거는 제가 지금 김포공항 연장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또 우리 강서구까지 연장이 되는 셈이죠. 예. 그리고 목동선은 제가 다음번 이야기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강북 횡단선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되고 밀린 만큼 좀 더 빨리 좀 진도를 나가보려고 해요. 다음에는 이 사이에 제 지난번 원정 홍대선이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는 1월달에 나온 얘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번 3월달에 또 새로운 원정 홍대선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냥 미리 서두만 말씀드리면 거의 확정됐다.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금 내용이 나왔다 정도인 건데 이미 이제 키노트나 만들어 놨어요 다. 예. 시간 날 때 최대한 빨리 이것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